넓은 걸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돌아나가고 얼룩내기 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우르르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취하무에 채가 식어지면 윗밭에 강바람 소리 말라니고 영근 초문에 겨운 눈빛이 아버지가 집배를 돌아보이시고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안고 쏘아산 산으로 두성이스레 안추를 휘적시고 그곳이 참아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방울별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머리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사설 갈로스다. 내가 아까운 뱃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섬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기 우지짓고 지나가는 저 안지는 으리한 눈빛에 도안자 보아줘가는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가끔 걸어라 너의 좋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과 위로 나를 걷게 해줄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소리 아하 나는 살겠어 내 양만 미친다면 만나는가 말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줄 주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감아요 기도동이 우리 새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찾을 수 없어 밤바람 구별 없이 몸에 들고 서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이혼의 뒷장정이며 나는 널 보여 나는 너 불어요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명지 선생입니다. 제가 식신월의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흥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올라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같이 막 흥얼거리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올 봄부터 명제의 생활 명리라는 이런 이제 강좌를 개설하면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뭐 연이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꼭 뵈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시고 또 제가 다 답하는 그러한 이제 톡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폰으로 톡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말씀하셔야 되고요. 손 드셔서 뭐든지 궁금하신 거는 뭐든지 유튜브 보시면 제가 아는 거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이제 명리학에 지금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또 오신 분들은 또 가벌병정 정도는 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통달하신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게 또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우리가 명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리라는 것은 명리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민俗학적으로 삼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어떤 띠의 궁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삼재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재풀이라든가 뭐 띠궁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리학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는 목숨 명자에 이치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연의 이치를 우리는 명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연의 이치를 그 중에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서임새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점학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점, 무당점, 또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거 타로점, 또 주역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점학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서 OX를 가리는 거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점학이라고 합니다. 점이라는 한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하늘에 있었던 그 기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로써 또는 어떤 도구로서 입구자를 쓰죠. 마지막에 점이라는 한자가. 그래서 말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점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명리학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목숨 명자에 이치리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명리학이라는 것이 언제쯤 자리를 잡았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또 보통 이제 명리하고 섞어서 이제 관습적인 것,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명리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그렇게 알든지 어떻든지 명리라는 것이 학문적인 거라는 것은 대충은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명리는 송나라의 서자평이라는 분이 자평이라는 서자평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서자평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문과, 묵과, 잡과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잡과에는 잡과라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좋지 않게 느껴지잖아, 그죠? 문과 이렇게인데 요즘에 제일 이렇게 선호하는 의대생, 법대생 또 이제 명과라고 해서 이런 저희들이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이런 공부라든가 상담 심리 이런 쪽이 잡과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잡과 속의 명과에 서자평이라는 책을 교과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교과로 들어가 교과 이제 말하자면은 교과서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명리학이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자평이라는 분이 자평진전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서적이죠, 그죠? 근데 왜 유명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는 당사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당사주, 당나라 때 유명했던 사주. 당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주팔자만 보죠. 근데 이 당사주 전에 송나라 때 이분이 그거는 우리가 사람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당사주는 연, 월, 일시 4개 기둥 중에서 연이라는 아주 큰 조상이라든가 사회적 기운이 1번이다. 우리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집안에 어른, 그러면 할아버지, 그 위에 더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가 잘 돼야지만 이 집이 잘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는 조선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조선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사주라는 그런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초에 있는 서자평이라는 분이 아니다. 사주팔자라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 나란 사람이 중심에서 내가 어떠한 쓰임새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1번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 서자평이라는 분이 자평진전 이렇게 자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평진전이라는 이런 책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인문명리 이런 쪽으로 지금 다들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근데 그때와 지금 또 달라진 거는 지금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만 해도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죠. 생일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우리가 생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팔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의 쓰임새라든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거는 그 전 당시만 해도 농경시대에는 일단은 농경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전에 조선시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양반이면 양반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인은 중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환경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환경을 나란 사람이 재능을 무슨 재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쓰임을 잘 쓸 수 있느냐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이라는 것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환경 또 그리고 비가 오는지 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의 환경을 내가 나를 잘한다면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영리학이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요즘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내년에 선거철이 돼서 관심은 예전보다 많이 가지시지만은 어떤 분이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나한테 많은 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진 않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관심을 뒀고요. 요즘에는 나란 사람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또 내 재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주팔자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지금 오고 있는가 지금 나한테
비가 올 것인지 눈이 올 것인지 따뜻한 햇빛이 올 것인지 그러면 그 환경에 맞춰서 나란 사람이 그걸 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명리학이라고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우리 명리학 연구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금 제일 딜레마가 되는 과정들이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예전에 공부하신 당사주라든가 또는 참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그런 걸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체계적인 그러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또 현대적으로 명리를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부를 좀 그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만나는 게 인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원래 70대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에는 예, 사주팔자는 매에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주팔자 예, 예, 매에 있다 그러는데 글자 그대로 태어난 생년월 예, 예. 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건 믿지도 않았는데 예. 오늘 선생님이 또 혹시 그런 게 맞다 할까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이 운명하고 태어난 일시에 그하고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습니까? 안 그래 연관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예, 흔히 보면 우리 어릴 때는 토정 비결하는 걸 봤습니다. 네네, 예. 그게 생년 일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너는 원래 무술 달에 어디 물 조심하라, 불 조심하라 그치.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요. 예. 그거하고도 혹시나 좀 연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지 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관련은 없는 거는 하나도 없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연결이 돼 있는 거 맞고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거는 제가 태어난 생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저랑 우리 선생님과 이렇게 보면은 저는 남자고 저는 여자고 쌤은 남자분이고 또 잘하는 것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주팔자에는 단지 그 사람이 재능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마다 행복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져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격은 어떠하냐 또 그 사람이 재능이 어떠냐 무엇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러한 그러니까 유전인자를 보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있는 그런 시대라든가 농경 시대에는 계급 있는 시대에는 거의 다 부귀 빈천이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송나라 때 지금 이야기하는 자평이도 그래 돼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과거 제도에서 시험을 뭐로 치냐면은 이 사람이 부한 사람인가 천한 사람인가 돈이 있는가 적은가 이걸 보고 시험을 쳐줬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행복도 다 다르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예전처럼 계급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인자가 무엇인가 과연 지금 이 사람 재능이 무엇이고 성격은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성분들을 보는 것을 사주팔자라고 하고 운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대운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로또 되면 대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운은 기운이라 하는 좋은 운을 이야기하고 10년씩 환경 변하는 거, 해마다 우리가 환경 변하는 것을 10년이라 해서 큰 운이라고 대운이라 합니다. 큰 대자를 써서 여기에는 그 환경이 나한테 어떠한 환경 제일 크게 보면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직장이 어떻다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을 한자로 보면 운영하다거든요. 운영할 운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내 주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성격 있는 사람이 그러한 어떤 환경이 오면은 나란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환경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안 맞다 맞다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나 그 사람이 재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맞죠. 생일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사주팔자 자체가 옛날에 팔자소관이다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란 사람을 잘 활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뭐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가 중요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은 직업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 내 바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보는 것을 일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란 사람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일이 필요한 거고 사주팔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 기본적인 사주팔자라든가 이 사람의 성향을 모르고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란 사람이 타고날 때 아주 이제 이쁜 머그잔으로 태어났습니다. 고급진 머그잔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되는 재능은 뭡니까? 그럼 여기에 쓰임새가 있으면은 아주 멋진 레스토랑 같은데 이런 곳에 가면은 멋진 비싼 차 같은 거를 담을 수 있으면 최고 멋진 거죠, 그죠? 그런데 나란 사람이 잔으로 태어났으면은 담을 수 있다는 재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담을 수 있는데 이 담을 것을 아주 가치 있게 높이려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식당에 있는 것보다는 저기 높은 청와대에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곳에서 이 잔이 있으면 멋지겠죠. 이런 것은 운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나란 사람이 재능을 내 쓰임새를 안다면은 찾아갈 수 있는데, 사주팔자라는 쓰임을 모르면 찾아갈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사실은 나란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장단점을 알면은 상대를 이기기는 무지무지 쉬워요. 그렇지 않았나요? 맞죠, 그죠? 나를 알면은 상대를 이기는 거 무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환경을 내가 운용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는데 의의를 본다고 보는 거고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질문하신 그 운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바뀔 수 있나요? 이제 저는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 자체는 안 바뀌지만 내가 활용하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환경을 조금만 잘 활용한다면 2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3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은 이제 그거는 맞지는 않는 겁니다.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예. 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저도 70대인데요. 방금 강의하신 사주팔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 나온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네, 동양 철학이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를 서양에서는 사주팔자 운명칸 이런 걸 아예 믿질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서양에서는 이걸 완전 믿지도 안 하고 등한시하는 이걸, 동양에서는 이걸 중시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통계학,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통계학이 될 수 있나? 서양에는 적용 안 되는데 동양에서만 적용하는, 한 일부분에서 적용하는, 이걸 세계 우주 전체에서 이게 적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통계학이 아니고 과학에 근거해서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은 참 많이 하세요, 다들. 우리 이제 명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음양오행에서 출발한 동양 철학이죠. 이게 음양오행에서 출발한 동양 철학인데, 중국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명리가 이제 중국 명리가 우리나라의 명리로 와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더 활발하게 크게 성과를 먹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렇게 다 가져가, 마지막은 좀 잘 가져가던데.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 이제 명리라는 것에, 특히 이제 음양오행의 철학에 굉장히 깊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면은 서양 심리학자들이 지금 명리학을 따로 또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리학을 지금 연구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되는데 다시 또 서양 심리학을 또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양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게 맞나? 선생님 지금 질문하실 때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너무 맞나? 이거를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맞죠? 그죠?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명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고요. 명리라는 큰 사이즈는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다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그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다면은 그 환경이 다르죠. 아프리카는 덥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환경이 달라서 그 환경에 조금 더 이제 환경을 조금 더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풀이가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제 사실은 명리학이라는 게 비주류 학문이잖아, 아직까지는. 그죠? 지금 명리학과가 있기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서양 철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음양오행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띠가 어떻다, 뭐 궁합이 어떻다 이런 걸 저는 참 싫어합니다. 이렇게 삼재는 어떻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물어볼 때 왜 삼재는 내년에 이민년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신자진이라는 띠가 원숭이지 용띠가 삼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 물으면 그게 대한 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명리학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민속학처럼 습관적으로 내려온 그런 이제 이유 없는 근거 없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도 이 공부 무지 많이 하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명 있는 거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생사가 있는 거, 살고 죽음이 있는 건 다 여기 명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인문명리학자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한 75억 정도의 인간이 살고 있고, 예. 간단하게 동서양을 구분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3, 40억 정도는 동양 사람이라고 봅시다. 본다면은 지금도 잘안 들렸어. 지금도 부장하게 종교하고 수학, 과학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예. 아직도 풀지 못하는, 예. 그것만은 정말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명리학의 대전제는 운명학이 되었던 사주팔자형이 과학이 되었던 간에 제가 이런 고민을 늘 해봤습니다. 예. 세계 인류가 75억인데 나누기 해가지고 365를 나눴을 때 같은 날 태어나는 사람 숫자는 그렇죠. 과연 몇 명이었는가? 그걸 남녀로 구분하고 또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구분이 있겠지만 이 수많은 인간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365로 나누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달력에는 인력이란 그 주기를 365개밖에는 안 주었다. 그렇다면 청상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나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강약점을 그 365라는 날짜로 가지고 엎어버리기에는 확률로 보나 단순 계산으로 보나 너무 어바웃다. 너무 막연하다. 하나하나 개체가 다 일인데 하나하나 다 틀린데 그걸 365일 내에 또 24시간 그걸 또 분으로 쪼개도 너무 막연하다 이거죠. 그렇죠. 같은 시점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게 많아도 두리뭉실하게 엎어서 그냥 알고 있거라 하고 밀어 제낄지 아니면은 그 속에 미리 공개는 안 되어 있지만 디테일한 과학이 숨어 있다. 자,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풀어나가면은 하나하나 개체가 상당히 같은 날, 같은 시점에 태어나더라도 이거는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학문인지 아니면 대충 어느 시점에 태양의 흑점이나 아니면 기후나 지구의
그 폭발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주공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또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모든 공기가 같지 않다. 예. 하나하나 한 사람이 다 다르다. 아니면 그날 태어난 사람은 대충 뭐 얼머버려서 갔다. 이건지 그 아웃더 라인하고 확률하고 조금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들었던 그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감히 거대한 학문에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명제가 풀려야 그 학문에 심취하거나 들어주는 또 접근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과학과의 충돌, 그 다음에 철학과의 흡수 여부, 요 문제를 대명제를 한번 전제로 그걸 놓고 요 공부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네요. 우리 지금 오신 선생님들께서 연구가 무지 많이 됐고 이제 그러셔서 질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타고날 때 상등이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또 그리고 똑같은 생일,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상에. 근데 다 똑같게 치부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늘 제일 중요한 과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사주팔자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굳이 지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남자분은 뭐라고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사주팔자라는 그 사람이 잘하는 재능을 이야기할 뿐이라고요. 내가 그 환경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내가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 똑같은 생일에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 이게 어디죠 병원에 애기들 이제 그 병원 이제 신생아실에 보면은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다 같나요? 다르죠. 부모부터가 환경이라고요. 그 부모가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아이의 집도 틀립니다. 아주 서울의 멋진 강남에 살 수도 있고요. 시골에 그냥 초가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환경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가 그 성격이라든가 그것들은 타고난 본성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15세에서 20세 정도까지 어른이 키우죠. 그죠? 20세 정도 넘어가면 요새는 30대까지 같이 붙어 산다 하더라마는 그죠? 20세 정도까지 본다면은 자립하는 시간을 우리가 교육이 받아야 될 시기 20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누구 영향을 받습니까? 제일 큰 거는 부모 영향. 또 그리고 학교 영향, 도시의 영향 이런 걸 받는다고요. 특히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다 틀리겠죠. 그죠? 그 영향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 태어났다 같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방금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전에 당나라 때 당사주라든가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당사주라든가 또 송나라 때 이제 자평이라는 책을 쓸 때 그때는 그렇게 빈부 격차라 빈부의 차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부귀빈천이 정해져 있다 운명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그렇지는 않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재능일 뿐이다. 그래서 환경이나 운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제 지금 연구하는 과제죠, 그죠?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맞습니다. 예. 우리 만약에 이 아이가 제가 요즘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내 자식 진로 적성, 내 자식 성격, 내 아이 성격을 부모가 확실하게 잘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금은 준비를 참 많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 아이가 나는 미술을 너무 하고 싶다고요. 재능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A 부모는 그래 너 잘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밀어주게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자기는 미술을 진짜 하고 싶은데 아유 무슨 미술을 해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이나 되지 뭐 이런 부모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확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보고 진짜 뭘 하면 행복한지, 재능이 뭔지, 쓰임새가 뭔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잘 봐줘야 되는 게 이게 1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같이 궁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예. 농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궁합이라는 거는 궁은 자리 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궁이라는 그 자리가 다 이제 맞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 자리. 우리가 쉽게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면 궁합 그러면 남녀 궁합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남녀가 잘 맞을지 또는 뭐 이제 조직에서 상하 관계가 잘 맞을지 윗사람 궁합 이렇게도 보는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제가 7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띠인데 제 친구가 결혼할 때 두 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분이어서 처음부터 월말 부부라든가 주말 부부 하는 걸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 보고. 근데 그 친구는 별로 남편이 같이 굳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그는 그 친구의 성격이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를 잘라서 애를 잘 키우는 것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월말 부부를 하고 주말 부부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 아이를 잘 키워주고 같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돈을 벌어주고 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되지 굳이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궁합이라는 거는 배우자 궁합은 나는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본인이 다 생각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그죠. 어떤 남자분들은 키 크고 이뻐야 되고 일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엔 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 있어야 되는 여자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처럼 궁합은 나란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궁합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범띠하고 뭐 이제 어떤 범띠하고 뭐 원숭이띠는 축 맞아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띠를 이야기하는 궁합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송나라 전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연이라든가 이제 그 나라라든가 또는 조상을 생각해 제 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띠로 봤고요. 요즘에는 띠로 그렇게 궁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최고 맞는 나란 사람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와이프가 있으면 좋겠어. 난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맞는 궁합이죠. 그 자리에 딱 역할이 맞는 거죠. 그래서 띠나 이런 건 보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소식 좀 전해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베이고 짙은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새는 당신의 조각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베이고 이 파도에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새는 당신의 조각뿐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이렇게 서 있네. 비가 지는 바다 잔잔해져 오며 빈대어 시려나 전화 건너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 마음을 기다린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린 그대 마음을 기다린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린. 템포를 좀 더 빨리 할까요? 우리 처음 만난 곳도 다 같이 가네. 우리 처음 사랑한 곳도 다 같이 가네. 밤하늘에 별을 보며 사랑을 약속하던 곳 그 옛날 목화가 잠시나
뭐 이사 온 뭐 전에 제 어릴 때는 뭐 뒤쪽으로 가지 마라, 뭐 꿀떡 뒤로 가지 마라 이런 말도 많았고요. 또 보면은 뭐 저거 뭐지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뭐 사주 이 팔자에서는 또 제가 뭐 잠깐 조금 지식이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런데 뭐 그 합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충에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예. 그 참 많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사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러 오시고 또 우리가 충이라고 우리 이제 공부 선생님 공부 좀 되신 분이시네요. 그죠? 이렇게 질문을 질문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쯤 한단 중급 정도 되시면 그렇게 또 물어보세요 대부분. 근데 합의라는 거는 그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창조하기 위해서 합의라는 그런 이제 명리학의 전문 용어가 있고요. 충이라는 거는 이제 부딪히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비일충자입니다.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의 운이 비어야 될 운이다. 변화가 될 운이다. 부딪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은 여기에서 뭐가 와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겨 이사를 가는 거죠. 그죠? 그처럼 그렇게 이제 이사라는 갈 때 주로 충이라는 개념이나 명리학에서 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운이 오면은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사를 뭐 이렇게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자주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무지자주 갑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재테크한다고 막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월 일시에서 일지가 개인적인 내 자리이기 때문에 일지가 충을 하면은 이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굳이 거기가 충이 일지 충이 와도 굳이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충이라는 개념은 뭔가 조금 이렇게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이제 내 집의 테두리가 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뭐가 변화가 생긴다는 뜻인데 요즘 그 변화에는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뭐 가구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자리에 놔두면은 가구 움직이면 안 되고 그죠. 항상 한번 딱 정리하면 끝까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이사도 안 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구도 늘 들락날락하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보면은 뭐 일이 있으면 바깥으로 출장도 많이 가기도 하고 집을 비우기도 하죠. 또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도 들어오고 물건도 들어오고 특히 요새는 또 반려견도 많이 들어오고 하죠. 그죠? 그것처럼 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꼭 갈 필요는 없대. 지금 환경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세요라는 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본인이 미리 지금부터라도 조금 집중을 한다면은 내년에 이민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원숭이 신자가 있는 사람은 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숭이 신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니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든가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면은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꼭 어디 간다.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일지충 맞으면 아프다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보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손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여기에 관계가 없나요? 명리하고? 네, 뭐 명리하고 나는 손 있고 없고는 또 이제 뭐 귀신이 있고 이제 귀신이 움직이고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지하고 천간에 이래 상관관계 같은 거는 없나요? 혹시 그 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이제 이사를 하고 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천인지를 나누었을 때 천간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살고 있는 곳이 움직이냐기 때문에 지지만 이야기합니다. 월지, 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제가 다 돼가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가 이민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올해는 신축년이죠. 내년 이민년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19년, 20년, 21년 해서 3년 동안 무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기해, 경자, 신축은 힘들게 돼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닥쳤을 뿐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민년이라는 이민, 계묘, 갑진, 헐사 이렇게 한 6년 정도가 목화로 따뜻한 기운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음양으로 볼 때는 6년은 따뜻한 기운이고 6년은 또 이제 또 시원한 기운이고 해서 늘 이렇게 변화를 반복을 해서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계획하는 것도 있죠. 그죠?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또 챙기기도 하고 하는데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단식법으로 간단하게 보는 방법으로
이민년이라는 기운을 이렇게 조금 아신다면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천간에 임이라는 이제 임수라는 글씨는 까만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검정색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이민년은 검정색 호랑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빨간 돼지 하듯이 검정 호랑이를 이야기하는데 천간에 우리가 기운으로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기운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 게 임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데 있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어. 분명히 뭐가 있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기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임인이라고 해서 범인자죠. 호랑이인자. 내년에는 호랑이띠가 이렇게 오는데 호랑이라는 띠는 이제 목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 긍정적이고 새로운 거 시작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랑이라는 글씨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하고도 인연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시작하고 싶고 하고 창조적이고 싶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고 하고 움직이고 싶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기운이 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럼 분명히 내년에는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는 초록색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세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운상으로는 집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은 내가 아이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애 키우는데 동참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대신에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하고자 준비를 했다면은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 원래 신축년이 있고 난 뒤에 이민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민년이라고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준비를 좀 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 준비를 했는 것이 있다면은 조금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기운을 좀 가지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파랑새가 있긴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내가 미리 준비를 했고 아는 것이 있으면은 길을 가기도 쉬운 건데 전혀 모르는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는 조금 이제 그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미리 하셨다면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작년 경자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미리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그때부터 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라든가 돈을 좀 준비했다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하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는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걸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남들이 전부 다 뭘 한다고 막 움직여요. 사실 내년에는 진짜 많이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다들 이건 아니야. 20년도에 코로나 왔을 때는 조용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코로나는 어떻게 이걸 한번 이겨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시끄럽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준비한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직장만 다녀야 돼. 어떻게 남들이 다들 하고 있는데 나만 나고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 마시고요. 내가 준비한 게 없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 내가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한 게 있으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시장에 내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일진에 대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거 뭐 급제상간, 편제편인 뭐 편관 같은 거는 뭐 안 좋은 날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죠. 정제정관 네. 뭐 정인 이런 거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 비견하고 식신은 또 거기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이제 선생님이 공부가 많이 되셔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음양오행이 있고 십간 십이지지가 있고 십간 십이지지 오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이렇게 몸의 상태라든가 그 성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쌤 지금 이야기하시는 뭐 비식재관인 이야기는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에 대한 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비견식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내내 비견식신입니까? 아니요.
아니 주변 비견식신이라는 것은 비견이라는 건 어깨 견자 그러니까 나란히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 협동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식신이라는 거는 의숙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내년에는 돈 벌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을 이야기하는 게 비견식신운입니다. 그러면 정제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좋은 날이네요. 그 우리 사주팔자 좋고 나쁜 거 있습니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혹시 굳이 구분한다면 단지 선생님이 정관 정제날은 내 마음이 편한 날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날.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 편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복은 제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명리학이 참 좋은 이유는 맞춤형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에서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뭘 가지면 제일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저한테 네. 다가오고 기쁨을 줄 때 그게 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될 때 기쁘다 하시고요. 이 행복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진짜 내가 필요한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때그때 또 달라요 또. 지금 당장 돈 필요한데 내가 지금 세금 못 내고 있으면 당장 돈이 필요하죠. 이게 해결되면 또 행복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불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불행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기획하시고 또 다른 행복이 텀이 없도록 계속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1시간 본당 여기서 재밌게 행복을 이제 가지시려고 오셨잖아, 그죠? 이 시간 지나고 가실 때 있으십니까,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선생님 그 어디 가실 때가 여자 선생님 그러면은 가실 때가 지금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또 행복을 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보다는 즐거운 것들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없으려면요. 행복의 고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과거 시간 속에서 자꾸 매여 있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가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되게 못난 것 같고요. 옛날에 진짜 내가 못했던 거 뭘 할 때마다 잘 안 됐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일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불행이 제일 큰 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즐거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내가 어떠한 행복을 찾을까 이걸 생각하셔서 자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불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마음에 있고 맞춤입니다. 이건 행복은.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 그죠? 기본적인 행복도. 그렇게 또 행복을 찾으시는 것도 맞죠. 내년에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복이 오냐면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붕붕 떠요. 이렇게. 우리 작년 원래는 막 가라앉아 있었잖아. 그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붕붕 떠요. 이렇게. 붕붕 떠는 와중에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계획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나고 그 다음에 계면운이 오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추진하고 하는 거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23년에 계면운에 실질적으로 잘 될 것이 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년에 이민년에 한 게 없으면 그것도 없겠죠.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있어야지만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년을 참 알차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조금 다 돼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12월 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제가 콘서트를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크리스마스 캐롤송 들려드릴 동안 이렇게 가시는 분은 가시고 또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묻지마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붉은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알그리 썰매를 풀어주려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니 장막을 보라 빗눈이 내린다 장막을 보라 장겨울이 왔다 썰매 타는 어린애들은 해나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신나게 달린다 긴 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에서 달린 추운 겨울이 나가기 전에 마음을 즐기라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